자, 오늘, 10분의 기적 네 번째 시간이죠. 네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 또 공부하시면서 항상 껄쩍지근한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오늘은 그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서 그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소유자들의 보호 조치 꼭 한번 정리하고 가셔야 되는 거. 시험에 잘 나오는 파트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계획 시설 결정 고시가 됐어요. 자, 고시가 됐습니다. 그럼 첫째, 이제 고시가 나면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자, 그럼 2년이 지났는데 원래 시설 고시가 되면 이 시설 부지는 도로 부지로 결정이 되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도로가 건설될 거니까 여기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은 개발 행위를 못 합니다. 원칙적으로 금지예요. 자, 원칙적으로 개발을 못 하는데 2년이 지나도록 지금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다. 그런다.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 이러면 예외적으로 임시적인 개발은 할 수가 있다. 원래는 개발할 수가 없지만 2년이 기준이죠. 자, 2년이 지나도록 사업을 안 한다. 사업을 안 해요. 2년. 자, 그 다음에 2년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임시적인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2년이 지나도 안 하는데 언제 할지 몰라.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어요. 또는 나중에 할 사업이에요. 나중에. 금방 할 사업이 아니야. 1단계 집행계획이 들어가질 않아. 그러면 2년이 지나도 사업을 안 하면 임시적인 것들은 개발할 수가 있다. 임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견관 건물 이런 영구적인 건물은 안 돼요. 가설 건축물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작물이라든지 계획시설 설치에 지장이 없는 공작물 그다음에 신축은 안 되더라도 있던 거 개축, 재축 이런 것들은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 허가를 얻어서 할 수 있다. 이게 2년짜리죠. 2년이 지났을 때 예외적으로 임시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자 계속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 10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본격적인 장기라고 부르는 거죠. 장기 미집행 시설. 10년이 지나도록 사업을 안 했다. 그리고 인가도 없다. 인가도 없어야 돼요. 실시계획 인가를 했다는 얘기는 이제 뭔가 움직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인가도 없어야 돼요. 그래서 10년이 지나도록 사업을 안 한다. 그러면 이 토지 소유자가 개발을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요. 내 재산권이 침해받고 있으니까 내 땅을 아예 사가라라고 매수를 청구할 수도 있다. 매수 청구. 기준이 몇 년? 10년. 장기 미집행이에요. 그럼 10년 이내에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매수하라고 요구하는 사람은 소유자인데, 토지 소유자인데 아무 토지 소유자나 되는 것이 아니라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예요. 건물도 포함합니다. 조건은 뭐예요? 지목이 대여해야 돼, 대. 그럼 누구한테 사가라고 얘기합니까? 상대방은요, 원칙은 그 사업하는 시행자인 특광시군 또는 특광시군이 아니더라도 사업 시행자일 수 있죠. 지정 시행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공사 이러한 시행자에게 매수해가라라고 청구하는 겁니다. 시행자에게. 원칙은 특광시군 지자체인데 민간 시행자일 수도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여러분들 정리하실 때는 그냥 시행자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사업하는 사람한테 사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법에서 설치관리 의무자가 따로 규정이 되어 있다. 그럼 설치관리 의무자에게 사가라고 할 수도 있어요. 시행자가 아니라 누구요? 설치관리 의무자. 만약에 설치관리 의무자가 서로 틀리다 그러면 지금 이것을 만들 사람한테 사가라고 하는 거죠. 관리할 사람한테 사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설치관리 의무자가 서로 틀릴 때는 누구한테? 설치 의무자에게 사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사가라고 청구를 해요. 그럼 언제까지 답을 해야 됩니까? 6개월 이내에 답을 해줘야 돼요. 6개월 이내에 결정해서 통지해 줘야 됩니다. 살지 말지. 사간다 그랬어. 그러면 2년 내에 사가야 돼요. 2년 이내에 사간다. 6.2입니다. 6.2 매수 청구 6.2 매수해 가야 돼요. 자, 그런데 매수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돈을 줘야 되겠죠. 대금을 지급하는데 돈은 현금으로 주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 이때 매수 대금. 그럼 얼마로 사갈까요? 얼마? 사가긴 사는데 이거 얼마 줄래? 그럼 이런 것들은 서로 이해관계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때 절차는요. 토지보상법을 준용합니다. 토지보상. 공익사업이란 토지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그 절차에 따라서 협의가 이루어지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가격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용으로 재결 수용을 신청해서 그 금액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금을 지급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지급을 할 때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원칙. 예외적으로 이 사갈 사람이 지자체일 때 이게 포인트죠. 지자체는요.
지방채인 시설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어요. 원칙은 현금인데, 자, 국가는 이 채권 발행 못 합니다. 지방채라고 하는 걸 기억하세요. 공사 이런 거 안 돼요. 지자체만 시설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지방채다. 그럼 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요건은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라 소유자가 원하면 지자체는 땡큐 그리고 현금으로 안 주고 채권으로 주는 거죠. 소유자가 원하면. 그 다음에 돈이 많이 드는 거. 지금 왜 채권으로 발행합니까? 지자체 돈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채권으로 발행하는 건데 3천만 원을 초과할 때 그 초과하는 금액,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채권으로 지급할 수도 있다. 그럼 채권 발행했으면 상환기한은 10년. 채권의 상환기한은 10년이고요. 자, 그럼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죠? 매수하는 경우에요. 매수하는 거. 매수 안 할 수도 있다 그랬죠? 매수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매수 안 하면 안 사갔다고 했으니까 내 땅에 내가 건물 짓겠다.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내줍니다. 자, 허가를 받아서 개발할 수도 있는데 이때 경관 건물은 안 됩니다. 영구적인 거. 경관물은 돼요. 되는데 규모가 큰 거, 비싼 건물들은 안 돼요. 아직 이 시설 부지가 해제된 건 아니에요. 도로 부지에서 지금 취소되고 해제된 건 아니라고. 그래서 언젠가 도로 깔 수도 있기 때문에 비싼 것들은 안 돼요. 그래서 자, 3층 이하의 단독주택. 자, 3층 이하의 단독주택 1종 근생, 2종 근생. 키워드는 3층 이하입니다. 너무 비싸게 지으면 안 돼요. 3층 이하에 돼요. 그 다음에 다중시설, 다중생활시설은 이제 고시원 얘기하는 거죠. 고시원이라든지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안마시설 이런 것들은 못 짓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작물 이런 것들. 그러니까 비싸지 않은 것들이요. 3층 이하라든지 공작물, 자, 이런 것들이나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매수 청구예요. 나중에 이제 이게 사업하게 되면 수용되고 되면 이 건물들이 비싸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싼 건물들, 3층 이하 건물들을 지을 수도 있다. 자, 이게 시설부지 매수 청구와 관련된 논점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질질질 하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됐습니다. 자, 20년이 됐는데도 지금 아무 짓도 안 해요. 사업을 안 해. 그러면 이제 이 시설 계획 부지는 해제되는 거. 신료돼요. 이제 도로 부지가 아닌 거예요. 더 이상. 그래서 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에 설치에 관한 도심계획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신료. 여기서 잘 내는 거 20년이 되는 날 신료되는 것이 아니라 되는 날에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자, 그래서 요게 지금 장기 도심계획 시설 사업 과정 중에서 2년, 10년, 20년 요게 기간별로 논점이, 쟁점이 되는 것들이 있죠. 예, 요것들 정리한 거니까, 요것도 파일로 드리니까요. 요거 한번 또 프린트 하셔가지고, 시험 보실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도시계획시설 사업 중에서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한 보호조치에 대해서 같이 정리해 봤습니다. 자, 마칠게요. 고생하셨습니다.